그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암에 대한 모든 것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들려드리는 시간 그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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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암 환자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특별히 감염내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직접 보고 계신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저는 원자력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효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코로나19와 암 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이제까지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암 환자들 중에서 백신을 안 맞고 계신 분이 조금 많다라고 저희도 느껴지고 있고 또 암 환자분들이 또 중증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실제로 감염내과 교수님과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분 진료를 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좀 느끼는 바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암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초부터 코로나 감염이 실제 본격화됐었는데요. 최근 자료들을 보면 신규 암 환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2, 3%, 한 4, 5% 정도씩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암 환자가 3%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이 실제로 암 발생이 줄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진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상당한 영향이 코로나 감염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료가 늦춰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게 실제로 자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치료 또 일반적인 암 진료에 있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면서 신규 암 환자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다는데 왜 감소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신규 암 발생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암 환자가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제 20년도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검진율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1년도에 미국 발표를 보면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되면서 그때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스크리닝하는 저희가 유방 촬영술이 93%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진료 선별 검사, 조기 검진의 네. 제일 중요한 검사,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검사에서 그 검사의 빈도가 90%로 90% 감소했다는 거죠. 네, 그때 대유행하면서 환자들이 이제 조기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고, 네, 원래 기존에 회복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하고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그때 6개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을 안 한 게 환자의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선별 봤더니, 검사? 예, 선별 검사를 봤더니, 조기 검사? 예, 2030년까지 유방암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검사가 누락된 것 때문에 2030년까지 유방암의 사망률이 0.5% 정도 증가한다고 이런 자료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암에서 코로나가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1기, 2기, 3기의 비율이 1기보다는 2, 3, 4기의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로 조기 검진이 늦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자료도 이렇게 검진율이 낮아지면서 신규 암 환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이제 왜곡되고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그런 진료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암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암 환자들한테서
코로나 감염이 실제로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건지, 특히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취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완이 되면은 중증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실제로 중환자가 될 확률이 좀 높은 네. 거네요. 네. 암 환자가 왜 일반 환자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암 환자들 기본적으로 수술, 항암 치료, 면역 치료 이런 치료에 의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같은 감염이 걸리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른 기저질환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만성질환들도 상당히 그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전반적인 중증 질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 백신이 나오기 전에 2020년 얘기를 하죠. 2020년은 상당히 더 위험할 수 있었지만 백신이 나온 상태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백신을 맞으신 암 환자분들 그 암 자체가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일반이랑 큰 차이를 사실은 또또로 느끼는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감염의 사망자들 중에서 암 환자의 비율이 한 2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질환의 어떤 빈도로 따져봤을 때는 암 환자가 특히 많은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는 정확하게 전체 코로나 환자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 비율이 몇 프로라 이런 건 없지만 사망자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들의 11%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반인보다 높다고 할 수 있고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아서 외국보다는 낮습니다. 사망률이. 일반인들에서 암 환자의 빈도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한 3, 4%, 네. 4%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네. 거에 비하면 10%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암 환자가 중증도로 갈 확률도 높고 사망률도 더 높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네. 같아요. 외국 같으면 훨씬 더 높게 네,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유가 아까 이제 항암제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낮을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군이 또 암 환자에 또 많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 자체가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하는 그런 약제도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백신을 암 환자가 좀 덜 맞나요?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환자 수가 늘고 최근에 5차 대유행이라고 하죠. 대유행이 들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지금 80%가 넘었는데 실제로 암 환자들 저희가 임상에서 느끼는 접종률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최근에는 근본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더 예후가 나빠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암 환자 사망자 중에서 암 환자 비율이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런 이유도 백신이 훨씬 더 잘 뭐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료가. 이게 좀 복잡한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2020년 사망자 수는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었죠. 예, 지금도 사실은 1년 2020년 기준 1,000명이 좀 넘었고 올해만 5,000명이 넘어서 토탈 6,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거의 선진국에 수렴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정반대였죠. 2021년에 상당히 높았고 최근에는 떨어져서 그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2020년에 미국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적다. 이 비교는 좀 어렵고 요거는 저희도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봐야 정확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더 높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코로나 백신을 잘 맞는 게 중증 환자의 빈도를 줄이는 거에서는 확실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예. 물론이죠. 자, 그러면 약제 중에서 혹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걱정하거든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약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더 문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지. 물론 이제 그건 거보다는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약제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될 만한 약이 있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연구 결과가?
네, 약제 중에서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쓴다거나 아니면은 B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트티라는 약제들 같은 그런 면역 조절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의 중증도나 이런 거를 면역을 떨어뜨려서 더 중증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예, 있고 수술도 뭐 영향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술 후에 폐렴이 사실 더 빈도가 네. 높은데 이제 그때 감염이 되면 예. 문제가 될 확률이 네, 높다. 네.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약들은 모든 바이러스나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데 요즘에 코로나 대유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감염될 위험도도 네. 취약하고 감염이 되면 문제가 될 확률도 여전히 더 높다.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즘은 암 때문에 그럼 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아서 진단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암이 진단이 돼도 암이야 뭐 금방 나빠지거나 이러는 병도 아니고 또 암 때문에 어차피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면 코로나 감염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암 치료나 이런 거 자체를 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거 자체를 하는 게 적절한가,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유행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이제 뭐 저희가 2020년도 4월에 그때 막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1차 대유행이었죠? 1차 대유행일 때 그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암학회랑 국립암센터에서 낸 걸 보면은 가능하면은 일단은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치료는 하는 걸 원래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너무 유행이 돼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치료를 늦추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시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장의 암 치료를 늦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2020년 일부 국가에서 의료 자원이 고갈돼서 너무 많은 유행 때문에 그 시기에 치료가 들어가면 감염 위험률이 암 환자들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미뤘던 거지,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전담병원과 코로나 병원과 암 질환이 분리돼 있고 의료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 암 치료를 늦출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다니던 병원에 코로나 아웃브레이크가 생겼다. 이 환자들은 병원에 안 오거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작년 경우엔 그랬는데 최근에 4차 유행, 5차 유행 들어서면서 그런 일이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웬만큼 다 아시고, 또 저희가 대부분은 외래 진료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 입원을 하는데 그런 병동들은 다 폐쇄돼 있고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다른 같죠? 병은 네. 선생님 어떠세요? 그 저희가 관리 상태에 예, 대해서. 병원마다 다 방역 그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기 뭐 3일 전 이내 PCR 검사가 음성이어야 한다는 등 아니면 입원하고 며칠째 PCR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경험이 많이 쌓였죠, 이제는. 네. 뭐 경험도 그러니까- 많이 쌓이기도 예, 했고 예, 예. 대유행할 때 겪어보셨겠지만 다른 이제 기능적인 수술을 하거나 그런 예. 과들은 환자가 줄었지만 저희가 보는 내과 업무는 환자들은. 하나도 줄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모든 기관에서 그 병원에 암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을 분리하는 내부적인 예. 감염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문제로 병원을 갈지 말지를 고민할 필요는 현재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암 환자들이 이 코로나 감염에 좀 더 취약하고 감염되면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실제로 요즘에 보면 방역 패스 때문인지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백신을 안 맞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지금 백신 맞으시라고 공고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우리 암 환자분들이라도 우리가 백신을 못 맞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전에 맞았을 때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외에는 사실은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시고 설득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뭐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코로나 환자 직접 보시니까 느끼는 바가 좀 코로나 환자도 보고 네. 외래에서 항암 치료하는 환자들도 보죠.
제 환자분 중에 얼마 전에 그래서 왜 백신 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맞았대요. 왜 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암 환자가 어떻게 백신을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적극적으로 권유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환자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심한 알러지를 앓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암 환자분들은 특히 오미크론 같이 이제 대규모 유행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별로 피해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암 환자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꼭 맞아야 되는 이유가 네, 꼭 아까 맞아야 여러 번 되는 얘기했는데 이유는 맞아요. 우리 네. 암 환자분들이 한번 일단 코로나 걸리시면은 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중증도가 확 낮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맞아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네. 그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보고할 때도 항상 미접종자랑 접종자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미접종자가 훨씬 더 중증도가 높고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걸리는 것 자체는 맞아도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입원하시거나 중환자실 가시거나 사망하는 거는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맞고 안 맞고에 대한 사실 고민은 나는 효과가 낮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부작용은 어때요? 환자분들이 물어볼 때 효과가 낮을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부작용이 너무 크면 어떡하죠? 이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맞으면 정말 큰일 날까봐. 이제 제가 그래도 얘기할 때는 부작용의 차이는 일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한. 실제로 코로나 환자 일반 환자도 보고 당뇨, 혈압, 심장질환 환자도 보고 또 최근에는 암 환자가 코로나 걸린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백신 접종 1차, 2차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과 일반인들도 봐도요. 미접종자하고는 중증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건 정확히 암 환자한테도 적용될 일입니다. 그게 직접적인 일반인과 암 환자의 백신 효과를 부스터니 2차는 비교하는 거는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월등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가 좀 약하다 있다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죠. 없습니다. 일단 효과가 분명히 있는 네. 건데 안 맞은 것보다 분명히 안 맞은 있죠. 것보다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암 환자가 전체 사망자 중에 20%가 넘고 예. 한국에서도 암 환자 중에 이 코로나 감염자 중에 11.2%가 지금 암 환자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의 암 환자 비율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그 빈도를 더 줄여야 줄여야 되는 게 확실히 맞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런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백신 맞는 거 조금 지금보다는 나중에 맞거나 아니면 뭐 좀 한참 네. 늦춰서 맞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잠깐. 네, 네. 우리가 혈액암으로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뒤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티라는 면역세포 치료제도 투여 후 3개월 이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아까 두 치료 모두 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상당히 많이 다운시키기 때문에 접종을 맞아도 항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석 달이라는 텀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작용에 관한 문제는 예, 아니라요. 예, 예. 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암 환자가 백신을 안 맞아야 될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시기가 문제지 안 맞아야 될 네.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한 아나필락시스 이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환자는 좀 연기해서 맞는 거고 모든 환자가 맞아야 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는데 오늘 혹시 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늘면 중증도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확률이니까. 상당수의 암 환자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네. 백신을 맞자.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검진이 늦어지면서 이제 병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뭐 작년 자료를 보면은
전체 암 환자, 뭐 대장암, 유방암 환자가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1기 환자가 줄어들고 4기 환자가 늘었다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유행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검진을 이제 다시 환자들이 받게 되면서 예전처럼 1기 환자가 늘어나더라,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 위생이나 이제 뭐 마스크 잘 쓰고 뭐 백신 접종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검진을 받으셔야 될 시기가 됐으면은 꼭 검진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검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도 있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특히 조기 진단이 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거나 뭐 80% 이런 병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쌤은 어쨌든 코로나 진료, 이제 암 환자도 보시고 이제 코로나 환자 진료도 하고 계신데, 혹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의 접종률은 많이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죠. 2차 접종 완료자가 한 80%가 예. 넘었을 거고요. 부스터도 40%가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암 환자들의 접종률은 얼마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최근 다 느끼시지만 저희 암 환자들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 저희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2020년 2월부터 운영해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15병상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에 파란 선들이 전체 달별 입원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3차 대유행 7월, 8월에 40명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10월 말 11월 초에 한 달에 40명 정도 입원했는데요. 그 밑에 보이는 빨간 선이 그 중에 암 환자들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전에는 30명, 40명 중에 한 2명, 5명이었는데요. 12월 달은요, 전체 입원 환자, 코로나 입원 환자 40명 중에 15명, 4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놀라운 건 12분이 한 번도 백신을 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암 환자 중에서 코로나 감염 암 환자 중에서 거의 80%가 네. 백신을 안 그럼 뭔 맞았네요. 얘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20%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2020년은 놀라셔서 못하셨을 거고요. 사실 백신이 도입된 지가 작년 하반기부터니까 여러 스케줄, 수술 스케줄, 항암 스케줄 때문에 백신 접종이, 그때 백신도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맞고 싶어도 항암 치료 받으나 못 맞고, 늦어진 것도 저희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백신이 많이 여유로워졌잖아요. 수급상 여유로워졌고,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예, 있는. 아무리 조심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암 환자분들이 조심한다고 걸릴 확률이 무척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되게 놀라운 자료네요. 전체 입원 환자 중에 한 30, 40%, 35%에서 40%가 암 환자고, 그 중에 또 한 80%가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경험은 정말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항암 치료하면서 이분이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일일이 다시 확인을 실제로 못했거든요. 사실은 관심 네. 가지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항암 치료 됩니다. 못지않게 백신 여부를 꼭 종양내과 의사들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셨는지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백신을 맞으라고 암 환자 보시는, 진료하시는 분들이 독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일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백신 맞는 것을 이렇게 맞는데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맞으시라고 독려하셔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과 암 환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백신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맞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